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다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약서에 그걸 특이하게 명시해주기도 하긴 하던데. 이것도 질문입니다. 네, 질문 들어왔던 건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대출을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대출 규제를 완전 정말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엊그제 또 엄청난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에 뭐 거의 일률적으로 뭐 적용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투자 원칙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나 정책을 이기는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화된 거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지역, 나머지 비규제 지역이 수도권에도 있단 말이에요. 안산, 뭐 인천, 화성, 파주, 일산 뭐 그렇잖아요. 뭐 거기는 대출 좀 규제되긴 했지만 LTV가 60%, 그리고 DTI 50%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는 플러스 10% 또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LTV 70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DTI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뭐 주택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상가 뭐 개발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PL이나 뭐 대입연재, 뭐 그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채권을 취득해서 그걸 이용해서 선순위 채권 대입연재해서 배당 수익을 뭐 받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낙찰 받으면서 상계 처리하고 차액으로 취득을 하면서 투자법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부동산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아직 법인이 이제 부동산 취득하는데 규제는 기존의 이제 규제 말고는 아직은 없거든요. 기존의 규제는 이제 법인 본점 소재지가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면 뭐 취득세 중과세라든지 그런 규제는 있지만 DTI, LTV 이거 뭐 규제는 법인한테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최근에 뭐 아파트도 막 법인이 많이 낙찰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것도 아마 곧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뭐 취득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시장을 좀 교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법인의 뭐 사업이 매매나 임대인데 그게 꼭 주택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별도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비규제 지역의 주택이 아닌 상가나 뭐 토지, 그다음에 뭐 NPL, 뭐 대입연재, 뭐 이쪽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대출을 최대한 맥시멈 이제 끌어내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준, 보통 이제 소득의 50% 이상을 이자로 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좀 줄이시고 자기 소득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의 대출을 끌어내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뭐 낙찰가에 막 70%, 80%, 뭐 많으면 뭐 90%까지 해서 예, 월세 세팅하고 월세에서 이자 내고 막 이렇게 돌렸는데요. 무피. 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정책의 뭐 방향이 되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곡동도 있었고요. 동탄도 있었습니다. 깡통 전세. 예, 집주인이 이렇게 만세 부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깡통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깡통 전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조금 좀 개념을 좀 잡고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깡통 전세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잖아요. 선순위 대출금이 많아서 나중에 경공매에서 배당 순위에서 밀려서 전세금을 다 회수를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거 말고도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선순위라 하더라도 매매가. 예, 그렇죠. 전세가가 갑자기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집주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해서 이제 줘야 되는데 만기에 제때 이제 이사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선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뭐 낙찰이 안 된다든지,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저가 낙찰. 이게 낙찰이 돼서 뭐 돈이 들어와야 이 배당금 받고 이제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죠. 근데 계속 낙찰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위법건 충물. 근생인데 주택으로 이제 쓰고 있다. 되게 저가 낙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달라요, 소유자가. 그래서 나는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되게 저가 낙찰이겠죠. 아무리 선순위라 하더라도 계속 저가 낙찰. 아예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깡통 전세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임대차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증금을 제때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선순위, 후순위 이 개념은 아시겠죠? 네, 아십니다.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네. 자, 선순위, 후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할 때 이제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입주일 날 대출금 받아서 임대인한테 보내고 입주하고 전입신고하죠. 이때 그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입주일 다음 날에 생기겠죠. 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날. 그럼 이 전제는 입주일 날 전입신고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입주일 당일날.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다음 날에 생겨요. 네. 이제 제일 또 사기를 치게 되면 입주일 당일날 집주인이 근저당 일으켜가지고 또 아니면 뭐 개인한테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근저당에 밀리게 되죠. 근저당은 당일날 바로. 그렇죠. 근저당 당일날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순위를 확실하게 유지하려면 역시 계약서에 이제 명시를 잘 해야 되겠죠. 예.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다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약서에 그걸 특이하게 명시해주기도 하긴 하던데, 일단 잔금일, 입주일 전일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주일 전에. 전입신고는 입주일 전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 당일날 당신이 근저당 일으키면 나 대항력 우선변제 다 후순위다. 하루 전에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이하게 명시해야 되겠죠. 또 이것도 있겠죠.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일체 권리 변동사항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임대인한테 그 의무를 명시하고 그걸 위반하면 역시 위약금. 근데 사기친다고 하면 그 위약금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받고 튀었다. 사기를 치게 되면 이미 상황은 발생한 거고 대항력 우선변제 다 후순위에 밀린단 말이에요. 위약금 조항 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거를 가압류하거나 뭐 그걸 근거로 해서 가압류하거나 뭔가 그 사람한테 재산적인 압박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그 사람이 사기를 쳐버린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확실하게 하려면 전일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이하게 명시해야겠죠. 그 정도야 임대인 양해해 주겠죠. 그냥 너가 사기를 안 칠 거면 내가 전일에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물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아무리 전입신고 먼저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대항력은 입주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항력은 역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일 날 입주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야, 너 전입은 하루 전이지만 입주는 잔금일이잖아. 하루 차이로 나한테 대항력 밀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잔금일 날 입주했다는 거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아, 이거 듣고 또 악용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걸 집주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악용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전입신고일을 하루 전에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말한 그런 또 그걸 악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렇기는 어렵다. 근데 그런 것까지 막으려면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입주일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입주일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사항 없도록 등기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그걸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또 위약금까지 물리고. 위약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높이면 돼요. 되게 높게. 뭐 가령 뭐 보증금의 막 200%. 200%는 좀 너무 심한가요? 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좀 타격이 되죠. 그죠? 심재 압박이. 그러면 뭐 그걸 안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날 이제 등기부 떼보고 그걸 위반했으면 그때 또 문제가 되긴 하죠. 이미 그 전날 거액의 근저당 설정해버렸다. 상황은 지금 발생해버렸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맘먹고 사기를 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되는. 그렇죠. 완벽하게 100% 방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나마 전일날 하루 전에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또 당일날까지 클리어하게 등기부 유지해야 되고 당일날 등기부 확인. 이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 방법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잔금일, 입주일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든지 적어도 그 전날 하든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뭐 입주해놓고 뭐 한참 있다가 전입신고 당연히 안 되죠. 다 후순위 다 밀릴 위험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까지 다 확실하게 100% 보장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채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